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RWL, 이걸 Recommended Weight Limit 해가지고 이제 권장 무게 한계죠. 이게 이제 8kg고 포장 박스 무게가 15kg일 때 LI 지수를 구하고 작업 조건을 평가하래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 LI 지수는 RWL분의 이제 무게죠. 포장 박스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8분의 15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1.88. 여기 밑에 값들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였죠. 표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1.88인데 1보다 크면은 작업을 재설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1보다 크죠. 그래서 이제 작업 재설계 실시 이렇게 되는 거고, 요 표를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RWL은 LC 곱하기 HM 곱하기 VM 곱하기 DM 곱하기 AM 곱하기 FM 곱하기 CM이죠.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게 뭐냐? LC 최대 허용 무게입니다. 보통 23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최적 환경에서 들기 작업을 할 때의 최대 허용 무게. HM은 이제 수평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발 뒤꿈치뼈의 중점에서 손까지의 거리, 수평 거리를 권장 무게 한 개에 고려하기 위한 개수. 그래서 개수 구하는 방법은 이제 H분의 15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25분의 H라고. 아닙니다. H분의 25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H 값이 이제 만약에 24다, 뭐 20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그냥 1. 이게 막 65다, 67이다. 이러면은 이제 0 값이 되는 것이죠. 그 사이 값은 요거에 대해서 변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VM을 보면 수직 개수죠. 이제 버티컬이라고 하고, 바닥에서 손까지의 거리, 그리고 작업자와 물체 사이의 수직 거리를 권장 무게 한 개에 고려하기 위한 개수. 그래서 이제 구하는 방법은 1 마이너스 가로 열고 0.003 곱하기 절대값 표시예요. 절대값 이제 1 마이너스 75cm 절대 가로 닫고 이렇게인데, 절대값이 뭐냐면요. 자, 우리 4는 4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죠. 그쵸?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4는 4입니다. 즉 음수를 그냥 플러스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2.6789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그냥 2.67891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175를 초과하면은 0 값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DM 거리 개수죠. 디스텐스가 거리고,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 그리고 이제 물체를 이동시킨 수직 거리를 이제 권장 무게 한 개에 고려하기 위한 개수죠. 구하는 공식은 이제 0.82 더하기 D분의 45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4.5분의 D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20이나 24 이럴 때는 1값이고, 요거 이렇게 잘못됐는데 책에는 잘 돼 있을 거예요. D 값이 이제 175일 때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AM 보자면 이제 비대칭 개수죠. 네, 이건 정면에서 비틀린 정도를 나타내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1-0.0032A죠. 그래서 이제 각도가 135도로 초과하면은 0이 되는 거고, 빈도계수 FM을 보자면은 이제 프리퀀시가 이제 빈번한 뭐 이런 뜻이죠. 15분 동안의 평균적인 분당 들어올리는 횟수가 되는 거고, CM은 이제 커플링 개수입니다. 물체를 들 때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손잡이 등의 상태. 뭐 커플링은 크게 좋다, 괜찮다, 나쁘다로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요 표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튼 이번 문제는 요 표랑은 관계가 없었어요. 좀 간단한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LI는 이제 1.88이고, 또 작업 조건은 이제 작업을 재설계해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값으로 이제 RWL, LI 그리고 조치 수준을 구하라. 값들은 이렇대요. 뭐 파원 물개 뭐 10kg 뭐 이런 것들만 한 번씩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RWL은 이제 공식이 LC 곱하기 HM 곱하기 VM 곱하기 DM 곱하기 AM 곱하기 FM 곱하기 CM이죠. 자, 그래서 이거 값들 그냥 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LC는 이제 23으로 외우라고 하셨죠. 23 곱하기 0.5 곱하기 0.9 곱하기 0.8 곱하기 1 곱하기 0.95 곱하기 0.95죠. 이거 하면 이제 7.47kg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RWL은 7.47kg이고, LI는 이제 공식이 요거죠. 그래서 이제 7.47분의 10 하면은 1.34가 되는 거고, 1.34,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재설계 필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간단한 것도 무조건 계산기로 뚜따뚜따 거려야 암기가 잘 됩니다. 네. 작업자가 이제 12kg 물건을 정면에서 100도 벗어난 위치로 옮기고 있다. FM과 이제 CM은 이제 1로 본대요. 물음에 답하라. 이게 CM분의 FM이 아닙니다. 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요 값들 1번은 이 위에 값들을 구하는 거고, 이제 2번은 작업 시점의 적정성,
그리고 3번은 작업 종점의 적성성이죠. 아마 이 문제가 이제 RWL과 이제 LI의 모든 것이 다 고려된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작업 시점부터 한번 볼까요? LI는 공식이 뭐였죠? RWL분의 무게죠. 이거는 이제 12kg라고 했죠. 그러니까 12. 그리고 RWL을 구해야죠. 일단 이렇게 써놓고 RWL은 자, 우리 요거 다 곱하는 거죠. LC 그리고 HM 곱하기 그리고 VM 그리고 DM 그리고 AM 그리고 FM 그리고 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뭐냐? 요거 23이라고 했죠. HM은 여기 HM 여기 있죠. 자, 보면은 시점에서는 요거를 뜻합니다. 요거를. 그쵸? 그렇기 때문에 25분의 25 1이죠. 그렇기 때문에 HM은 1이고 VM 한번 볼까요? VM은 요거죠. 그래서 1-0.003 곱하기 이제 절대값 VM은 몇이죠? 값이 V가 65죠. 그래서 65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0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0인데 이제 그냥 1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M은 0.97이 나오고 DM도 볼까요? 여기 있죠. D 거리는 몇이냐? 여기 100이죠. 여기 65죠. DM은 이제 거리잖아요. 거리. 움직인 거리. 그래서 100 빼기 65로 합니다. 그럼 3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82 더하기 35분의 4.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DM은 이제 0.95가 되고 AM 볼 거예요. AM도 이렇게 되죠. 자, 1-0.0032. 그리고 A는 값이 뭐죠? 없죠?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이제 A 값도 AM은 1이고 그리고 FM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1. 그래서 1. 이거 하면은 21.19kg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21.19를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0.57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적정성 구분하면 1보다 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재설계 필요 없음 이렇게 되는 거고 종점 한번 볼까요? 종점. 자, LI 똑같이 이거는 RWL분의 무게죠. 자,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RWL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RWL은 이제 LC 23이죠. 그리고 또 HM 볼까요? H 요번에 이제 60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62죠. 62분의 25. 왜냐? 25와 63 사이니까. 그래서 62분의 25 하면은 0.4가 나오죠. 그리고 또 VM은 여기죠. V 값은 몇일까요? 100이죠. 100. 그렇기 때문에 1-0.003 곱하기 절대값 100-75 하면은 이제 0.93이 나옵니다. 그리고 DM 이동거리죠. 이동거리는 아까 35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0.95 그리고 AM 요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0. 자, 이제 AM 한번 볼까요? AM은 이제 1-0.0032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종점 100이니까 이제 100 값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1-0.0032 곱하기 100. 100도. 100도니까 여기죠. 요거. 이게 아니고 이제 요겁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100 하면은 0.68이 되고. FM은 여기 1이라고 했죠. 또 CM도 1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 고려하면은 5.53kg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5.53 하면은 값은 2.17이 나오죠. 자, 1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재설계 필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 값들은 여기 밑에 있고 적정성은 이제 재설계 필요 없고 종점의 적정성은 이제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되게 좋은 거예요. 총망라에서 나온 거니까. 9kg 중량물 선반 1에서 이제 선반 2로 하루 총 작업 시간 3시간 동안 60분당 이제 60번씩 들기 작업을 하는 작업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선반 1에서 선반 2로 올린대요. 9kg짜리를. 그리고 30분당 이제 3시간 동안 60번씩 되게 많이 반복을 하네요. 무튼 이런 작업자에 대해 들기 지침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대요. 빈도 개수는 이제 0.65 FM이죠. 그리고 비틀림은 없다. 요거는 이제 AM이 0이라는 거고. 그리고 박스 손잡이 커플링 개수가 1일 때 CM이 1이란 거죠. 시점에서의 그 LI 지수와 RWL을 구하라.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LI를 구해야 되죠. LI는 RWL분의 무게죠. 그래서 일단 무게는 99. 일단 RWL을 구해야죠. RWL은 최대 허용 무게 곱하기 수평 개수, 그리고 수직 개수, 그리고 거리 개수, 그리고 비대칭 개수, 그리고 빈도 개수, 그리고 커플링 개수죠.
자, 이거 보면은 LC는 일단 23이라고 했죠.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HM을 볼까요? HM은 H분의 25입니다. 그 H 값이 뭐냐? 수평이니까 요거죠, 20cm. 그래서 20분의 25가 돼서 1.25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조건이 있죠. H가 25 미만일 때는 1로 합니다. 이거 20이죠. 그쵸? 미만이죠. 그러니까 1로 둡니다. 1. 그리고 이제 VM은 공식이 1-0.003 절대값 V-75죠. 자, V 값을 한번 볼까요? V 값. V 값은 어디 있어요? 수직거리. 수직에 있는 거. 자, 시점이 여기죠. 30이죠. 그래서 1-0.003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45인데 절대값 마이너스 45는 뭐다? 45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0.865가 나옵니다. 0.865. 자, 그럼 DM을 한번 볼까요? DM 공식이 0.82 더하기 D분의 4.5죠. 자, D는 뭘까요? 거리잖아요, 거리. 물건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됐대요. 여기로 30에서 140으로 이동한 거니까 110cm 이동한 거죠. 여기가 이제 1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0.861이 나옵니다. 0.861. 자, AM 1-0.0032A죠. 이거 비틀림이죠. 근데 비틀림 없댔잖아요. 그래서 A 값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1이고. FM 볼까요? FM은 이제 빈도계수 0.65. 커플링은 1.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뚜다 하면은 11.13kg이 나오죠. 그래서 RWL은 이제 11.13이고 LI는 이제 11.13 여기다 두면은 11.13분의 9는 몇이에요? 0.81이죠. 그래서 LI 주수는 0.81이고 뭐 여기 적정성은 1보다 작으니까 뭐 재설계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남자가 이제 8시간 작업을 한 결과 산소 소비량이 1.1L per minut이고 이제 권장 에너지 소비량이 5칼로리 per minut이고 여자는 이제 35일 때 휴식 시간을 구하라. 휴식 시간 공식은 요거죠.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빼기 휴식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이거는 1.5입니다. 분의 이제 시간 곱하기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빼기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상한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보면은 8시간이라고 했죠. 작업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 곱하기 8 단위가 분이니까 480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작업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자, 여기 산소 소비량이 있죠. 산소 소비량이 있는데 이제 산소 에너지 당량이 이제 5칼로리 퍼 뭐 리터인가? 네, 그렇습니다. 1.1 곱하기 5 하면은 이제 이게 리터 없어져서 가지고 이제 킬로칼로리 이제 퍼 미닛이 되는 거죠. 그래서 5.5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요것도 이제 5.5죠. 빼기 이제 휴식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요거 1.5.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제 6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식 시간은 60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평균 작업 에너지 값이 6칼로리 퍼 미닛이고 기초대사 포함한 작업에 대한 평균 에너지 값이 5칼로리 퍼 미닛일 때 60분간 총 작업 시간 내 포함되어야 하는 휴식 시간을 구하라. 휴식 시간 공식은 요렇죠.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작업 시간은 일단 1시간이고 그쵸? 그러면 이제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요거 이게 6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6이고 또 휴식 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1.5 그리고 소비량 상한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뚜따뚜따 하면은 13.33분이 휴식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정 작업에 대한 60분 작업 중 3분간의 이제 산소 소비량 측정 결과 60리터의 배기량에 이제 산소가 14%, 이산화탄소가 6%로 분석됐대요. 산소 소비량과 이제 에너지 소비량과 그리고 남자 여자의 휴식 시간을 구하래요. 공기 중 산소는 21%, 질소는 79%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려면은 산소 소비량 곱하기 이 산소 에너지 당량입니다. 이거는 고정값이에요. 5kcal per 리터. 그래서 보면은 자, 산소 소비량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또 흡기량 곱하기 흡기 중 이제 산소 그리고 또 배기량 곱하기 이제 배기 중 산소 비율. 그럼 또 흡기량을 구해야 되죠. 흡기량은 그 79는 질소죠, 질소. 79분의 배기량 곱하기 100 배기 중 이산화탄소 비율 빼기 배기 중 산소 비율입니다. 자, 그럼 배기량은 어떻게 구하냐? 배기량은 볼까요? 3분 동안 60리터 배기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리터고 3분 그러면은 20리터 per 미닛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이너키 있고 79분의 20이죠. 그리고 100 자, 배기 중 이산화탄소 여기죠? 6%. 6%니까 이제 6
빼기 산소는 14죠.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0.253 리터 퍼 미닛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소 소비량을 한번 구해볼까요? 20.253 곱하기 흡기중 산소 빨아들이는 거니까, 그쵸? 0.21 빼기 배기량은 몇이죠? 20이라 했죠? 20 곱하기 0. 배기중 산소 14%죠? 0.1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1.45 리터 퍼 미닛이 나오는 거죠. 자, 산소 소비량 구했죠? 그러면 1.45 곱하기 여기 5 하면은 7.25 킬로칼로리 퍼 리터가 나오는 거, 미닛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휴식 시간을 한번 구해 볼까요? 휴식 시간 공식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값만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에너지 소비량 7.25죠? 7.25 빼기 요거 1.5죠? 1.5 분의 60분 작업이랬잖아요. 60 곱하기 이제 7.5 빼기 7.25죠. 죄송합니다. 7.25 빼기 에너지 상한 5죠. 5 기본적입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면은 이제 남자는 23.48분이고 여자는 이제 똑같죠. 7.25 빼기 1.5 그리고 60에다가 7.25 빼기 요거는 여자는 3.5예요. 3.5 이렇게 하면은 39.13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소 소비량은 이제 1.45 리터 퍼 미닛이고 에너지 소비량은 이제 7.25 칼로리 퍼 미닛이고 남자 휴식 시간은 23.48분이고 여자 휴식 시간은 39.13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들 다 외우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문제 푸는 순서 있죠. 문제 푸는 순서도 외우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간단한 것도 무조건 계산기로 뚜따뚜따 걸어야지 암기가 잘 돼요.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단순 반응 시간은 0.4초고 1비트 증가당 이제 0.5초의 기울기 그리고 작업수가 6개일 때 반응 시간을 구하래요. 자, 반응 시간은 이제 단순 반응 시간 더하기 기울기 곱하기 로그 2분의 자극수입니다. 그래서 단순 반응 시간 0.4초죠. 그리고 또 이제 기울기 0.5죠. 그리고 자극수 6개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뚜다다다 거리면은 1.69초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들 외우시고 이런 거 계산기로 무조건 해보셔야 암기가 잘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A부터 Z까지 이제 무작위로 선택할 때 정보량을 구하래요. A부터 Z 우리 알파벳은 총 26개죠. 정보량 공식은 이제 로그 2분의 이제 대한수입니다. 그래서 26개니까 로그 2에 26 하면은 4.5 비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7 비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4.7로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동전을 던질 때 앞면 나올 확률이 0.8, 뒷면 나올 확률이 0.2일 때 총 정보량을 구하라. 자, 정보량을 이제 확률 곱하기 로그 2의 확률분의 1 이거 이제 총 합계죠. 그래서 뭐냐면은 앞면을 예를 들면 이제 앞면 확률이 이제 0.8이죠. 그리고 또 로그 2의 이제 0.8분의 1 그리고 또 뒷면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0.72 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0.72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뒷면이 2번 나오는 경우 정보량을 구하라. 자, 우리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3개가 있죠. 2번 나오는 경우 DD 앞이고 이제 D 앞D 그리고 앞D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량을 구하면은 이제 이게 공식이죠. DD 앞의 확률은 이제 0.125 그리고 D 앞D도 0.125 앞DD도 0.125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거 3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 이렇게 썼고 확률 0.125 그리고 로그 2분의 0.12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13 비트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것들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계산기로 직접 두들겨 봐야지 암기가 잘 돼요. 전달 정보량과 결합 정보량을 구하라. 단위는 비트다. 자, 표가 이거죠. 이거를 이제 표를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보자면은 자, 전달된 정보량은 자극 정보량 더하기 반응 정보량 빼기 결합 정보량이죠. 자, 자극 정보량은 공식이 이렇고 공식 다 똑같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 자극 정보량은 뭐냐? 한번 보면 되죠. 요겁니다. 요것들을 다 더해요. 그러니까 5가 되죠. 요것도 다 더하면 이제 5가 되고 다 더하면 10이 되죠. 자, 그래서 자극 정보량은 요쪽 부분입니다. 빨강과 파랑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55 이렇게 있고 10이니까 10분의 5는 뭐죠? 0.5죠. 그래서 0.5 곱하기 로그 2의 0.5분의 1
그쵸? 더하기 또 0.5 로그 2의 0.5분의 1이죠. 그쵸? 이거 하면은 이제 1비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응 출력된 거죠. 출력된 거는 뭐냐? 여기에요, 여기 밑으로. 6이랑 4죠. 그쵸? 근데 총 10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0.6 곱하기 로그 2의 0.6분의 1 더하기 0.4 곱하기 로그 2분의 0.4분의 1 하면은 0.971비트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결합은 뭐냐? 결합은 이제 개개인의 것들 각각입니다. 여기 다 합하면 1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10분의 2는 뭐예요? 0.2죠. 그래서 0.2에 뭐 0.2분의 1 더하기 여기 뭐 순서 상관없어요. 0.3 곱하기 로그 2에 0.3분의 1 더하기 0.4 곱하기 로그 2에 0.4분의 1 더하기 0.1 곱하기 로그 2에 0.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다 계산기로 뚜따뚜따거리면은 1.85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 정보량은 1.85비트고요. 자, 그러면 전달된 정보량을 봐야 되죠. 전달된 정보량은 이제 자극 더하기 반응 빼기 결합이죠. 자, 자극은 몇이에요? 1이죠. 자, 반응은 몇이에요? 0.971이죠. 그리고 결합은 몇이에요? 1.85죠. 구하면은 이제 0.12비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0.12고요. 이거는 좀 공식만 외우면은 쉬운 건데 이제 계산할 때가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 알려드릴게요. 풀이 과정에서는요, 이 소수점을 어디에 끊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저는 일단 소수 세 자리로 만들거든요. 이런 거 보듯이. 즉, 이제 0.876이다. 그러면 이제 0.876으로 쓰고, 또 뭐 0.8765다. 그러면은 0.877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답안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 여기 두 자리까지 있죠, 소수. 애초에 시험지 첫 장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번씩 정독해야 돼요. 다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냐? 답안 쓸 때는 기본적으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쓴다. 여기에 뭐 단 소수 첫째 자리까지 써라. 뭐 이런 게 없는 한. 그래서 저도 이에 맞게 써준 겁니다. 그리고 또 요 풀이 과정에서는 저는 이제 셋째 자리까지 하는데 뭐 넷째 자리 뭐 0.885764 막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더 자세하고 좋은 거죠. 근데 나중에 답안에서만 이렇게 두 자리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소수를 어디에 끊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오차 범위를 이해해줘요. 왜냐? 소수점이 달라지면은 소수점을 어디에 끊냐에 따라 이제 답이 달라지니까요. 그런 거 이제 채점관들도 알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둬요. 그래서 풀이 과정만 맞다고 확신이 되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튼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한 손을 이용해 무게 100N인 작업물을 들고 있대요. 물체의 진손에서 팔꿈치까지 거리는 30cm고 여기죠. 손과 아랫팔 무게는 10N이며 손과 아랫팔 무게중심은 팔꿈치로부터 15cm에 위치해 있다. 요거죠. 팔꿈치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구해라. 자, 이거 단순합니다. 이거 밑으로 되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2부터 볼까요? 그 뉴턴 무게 그리고 곱하기 거리 30cm죠. 근데 이제 뉴턴 퍼 미터죠. 단위 변환이죠. 30cm는 몇 미터? 0.3m 더하기 여기 10뉴턴 곱하기 0.15m 이거 하면 끝입니다. 31.5 뉴턴 미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위팔에 작용하는 힘 F1이죠. 요거 팔꿈치에서의 관절 반작용력 F2 요거죠. 을 구하래요. 자, 일단 모멘트 평형 이거는 이제 0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 아까 이제 거리 곱하기 이제 뉴턴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F1에 대해서는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로 합니다. 그리고 거리는 0.03m죠. 그런 다음에 이제 뉴턴을 모르죠. 이런 데는 다 했는데. 그리고 F1으로 하고 이제 이쪽 부분 0.15m 곱하기 15N이죠. 그리고 또 이쪽 부분 하면은 이제 0.35m 곱하기 20N. 이게 0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하면은 F1은 308.33N이 나옵니다. 그리고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은 이제 요거는 요거 더하기 그리고 또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래서 보면은 값이 이렇게 됩니다. F1은 F2 플러스 15 플러스 20이죠. 자, F2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 있으니까. F2는 F1이 몇이죠? 308.33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 35인데 2항을 했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 35. 이거 하면은 F2는 273.33이다. 그래서 F1은 308.33이고 F2는 273.33N이 되는 것이죠.
다음 표를 보고 이제 남녀가 같이 하는 작업 설계시 정상 작업 영역과 최대 작업 영역을 구하라. 자, 정상 작업 영역은 뭐예요? 이렇게 팔이 있으면은 아주 잘 그리죠. 정상 영역은 여기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작업 영역은 여기를 이제 쭉 펴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영역을 이렇게 보자면은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더 이렇게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 아래팔 길이 빼기 최소 값이 되는 겁니다. 빼기가 아니고 이제 팔을 길이에서 이제 손끝 최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값이죠. 그리고 또 여자 값을 보면은 최소 값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35cm. 최대 작업은 이제 여성 팔 길이에서 이제 손끝 최소 요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성 여기도 또 최소. 그래서 정상 작업 영역은 35cm, 최대 작업 영역은 60cm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잘 외우시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요소 작업 25번 측정 결과 관측 평균 시간이 0.25분, 표준 편차가 0.06분이다. 신뢰도가 이제 95%고 이제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만족시키는 관측 횟수를 구하래요. 뭐 이런 값들이 있대요. 자, 보면은 관측 횟수의 공식은 이제 허용 오차 곱하기 관측 평균 시간 분의 이제 신뢰도 계수 곱하기 표준 편차. 이거 이제 제곱이죠. 허용 오차는 몇이에요? 풀마 5니까 0.05. 관측 평균 시간은 몇이에요? 0.25. 그리고 또 신뢰도 계수는 몇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모르는데 제가 써놨습니다. 신뢰도 계수는 이제 측정 횟수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허용 오차. 자, 측정 횟수 우리 25번이죠. 25 마이너스 1, 24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왜냐 25니까 여기는. 그러면 이제 허용 오차 0.05죠. 나누기 2 하면은 0.025죠. 그래서 요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신뢰도 계수는 2.064. 그래서 2.064 곱하기 0.06 표준편차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를 이제 계산기로 해가지고 하면은 98.153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너 공부 몇 회 했어? 이러는데 2.684번 했습니다. 안 하죠? 절상을 합니다. 절상. 그래서 99회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하나 명수나 횟수 이런 것들을 절상을 하죠. 절상이 뭐냐면 올림 처리예요. 98.1이어도 원래 이제 반올림 하면은 그냥 98 되잖아요. 근데 올림 처리하면 99가 됩니다. 소수점이 있든 없든 그냥 하나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99회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라. 퍼센트 타일 인체 치수 구하는 식 요거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곱하기 퍼센트 타일 개수. 2번 A 집단 평균 신장 170cm 표준 편차 5일 때 신장의 95% 타일을 구하라. 0.95 신뢰도는 1.645다. 자, 요거 공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170 더하기 5 곱하기 1.645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78.23이 되는 것이죠. 조절식 의자 설계에 필요한 이제 인체 측정 지수래요. 좌판 높이와 좌판 깊이의 기준 치수를 구하라. 정규 분포를 따르고 0.95는 1.645, Z 0.99는 이제 2.326이라고 하네요. 좌판이 뭐냐면요, 우리 의자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엉덩이 앉는 이겁니다. 좌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자면은 좌판 높이는 이제 조절식 설계이죠. 조절식 설계를 따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5% 여자 5급 높이에서 이제 95% 남자 5급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조그만한 여자 기준에서 이제 제일 큰 남자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5% 여자는 어떻게 구하냐? 여자 평균 5급 높이 마이너스 여자 표준 편차 5급 높이 곱하기 0.95입니다. Z. 자, 그럼 여자 평균 5급 높이 한번 볼까요? 38이죠. 38이고 빼기 여자 표준 편차 5급 높이 몇이죠? 1.5가 되죠. 그쵸? 그리고 또 5%라고 했잖아요. 5%. 그쵸? 5%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표가.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95%가 되는 거고 여기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반대가 되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1.645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35.53이 나오고 95% 남자면은 또 남자 평균 5급 높이 더하기 이제 남자 표준 편차 5급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자 평균 5급 높이 한번 볼까요? 남자 평균 5급 높이 41이죠. 41이고 그리고 플러스 남자 표준 편차 5급 높이 2죠. 그쵸? 그리고 Z 0.95 요거죠. 요 값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1.645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뚜따뚜따 거리면 44.29가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자판 높이는 이제 35.53에서 44.29cm이고, 자판 깊이를 한번 볼까요? 자판 깊이는 이제 최소치 설계죠. 그렇기 때문에 5% 여자 무릎 뒤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볼까요? 5% 여자 무릎 뒤 길이는 이제 여자 평균 무릎 뒤 길이죠. 요거잖아요. 44.5 빼기 이제 여자 표준 편차 무릎 뒤 길이. 그리고 이 5%는 이제 0.95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요거처럼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고 1.64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1.2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판 깊이는 42.21cm, 즉 자판 높이는 35.53에서 44.29cm고 자판 깊이는 이제 41.21cm가 되는 겁니다. 남성 90% 설계 시 민원 발생하여 이제 여성 5%에서 남성 95%로 재설계하려고 한대요. 남성과 여성의 평균치와 조절 범위를 구하래요. Z0.9는 이제 1.28, Z0.95는 1.645래요. 그리고 관련 표는 이렇게 돼 있고, 평균치 구하라 했죠. 여자 평균치는 이제 90% 타일이죠. 그래서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 곱하기 Z0.9입니다. 그럼 이제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은 이거를 그냥 이항을 하고 이제 요걸 기준으로 잡은 것 뿐이에요. 90% 타일 빼기 표준 편차 곱하기 0.9죠. 그러면 이제 평균치 몇이에요? 370이죠. 370 빼기 그리고 표준 편차 16. 그리고 또 Z0.9는 1.28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8. 이렇게 해서 349.52mm가 나오고, 남자 평균치 볼까요? 90%죠. 90% 타일은 이제 평균 더하기 뭐 똑같이 해서 하면은 남자 평균은 410이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20. 그리고 똑같이 1.28. 그러면 이제 384.4mm가 나옵니다. 평균치는 이렇게 구했죠. 자, 조절 범위 한번 보면은 이제 여자 5%에서 이제 남자 95죠. 여자 5%는 이제 평균 마이너스 이제 표준 편차 Z0.95죠. 이게 왜 마이너스냐? 요거 여자 5%죠. 그 0.05는 이제 마이너스 Z0.95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플러스고, 그냥 95니까. 그래서 보면은 평균은 349.52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편집편차 16. 그리고 또 0.95니까 이제 1.645. 그래서 이제 323.2mm가 나오고, 남자 95 타일은 이제 평균 플러스 이제 표준 편차 곱하기 Z0.95죠. 평균 몇이에요? 384.4죠. 더하기 표준 편차 20. 그리고 똑같이 1.645 하면 이제 417.3이죠. 즉 조절 범위는 323.2에서 417.3mm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공식 외우시고요. 요 여자 측에서는 5%니까 단위의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다리 한계 중량 설계가 다 아래와 같을 때 물음에 답하래요. 뭐 0.01은 2.326이고 0.05는 이제 1.645래요. 표는 이렇고, 첫 번째, 한계 중량을 설계할 때 적용해야 하는 응용 원칙과 그 이유. 자, 사다리 올라가죠. 극단치죠. 당연히 최대치. 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뭐 저팔계, 뚱땡이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분들이 올라가면은 뭐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 중량 설계 시 이제 중량의 최대치 99% 타일 값을 이용해 설계하면 그 이하 모든 중량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응용형 설계 원칙에 따라 사다리 한계 중량을 계산하라. 99% 타일 값이죠. 이건 이제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 곱하기 0.01이죠. 자, 보면은 70.1이죠. 여기. 그쵸? 그리고 더하기 표준 편차 9죠. 그쵸? 그리고 또 0.01, 2.326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91.03kg가 되겠습니다. 앉은 5급 높이 데이터다. 뭐 90% 타일 값을 수용할 수 있는 조절식 의자 높이 범위를 구하시오. 신발 두께는 3cm고 여유는 1cm를 둔대요. 뭐 이런 표가 있고, 자, 조절식이니까 조절식은 5에서 95죠. 자, 이렇게 공식은 이렇죠. 실제 치수 더하기 두께 더하기 여유 두께. 5%는 몇일까요? 24.5죠. 그리고 신발 두께 3, 그리고 두께 1 해서 이제 28.5고, 95%는 이제 똑같이 요거죠. 45 플러스 4 하면 이제 49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조절 범위는 28.5에서 49cm가 되는 것이죠. 5급 높이에 따른 의자 높이를 조절식 설계로 구하라. Z0.95는 1.645, 신발 두께는 2cm, 여유는 1cm. 아까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죠. 이 표가 나왔고, 자, 조절식 설계는요 5%에서 95%죠. 5% 여자는 어떻게 구하냐? 여자 평균 5급 높이 365죠. 여자 표준 편차 5급 높이 19죠. 자, Z0.95인데 자, 여기 5%죠. 자, 쉽게 생각하면은 0.
0.05는 마이너스 Z 0.95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남자 거는 플러스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1.645 더하기 이제 뭐 두께 딸이하고 이제 여유 딸이 이렇게 딱 더해주면은 363.75가 나오고 95% 남자 똑같죠 뭐 다. 그래서 뭐 390 그리고 표준 편차 20 그리고 0.95짜리 딱 해주면은 452.9 그래서 363.75에서 이제 452.9mm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들 외우시면은 되고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평균 눈높이 160cm, 표준 편차 5일 때 눈높이 5% 타일을 구하라.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제 0.9는 이제 1.28, Z 0.95는 1.65, Z 0.99는 2.31이에요. 자, 5% 타일을 한번 보자면은 평균 원래 이제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죠?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왜냐? Z 0.95는 마이너스 Z 0.05죠. Z 0.05는 뭐 마이너스 0.95 이렇게 되고 전 문제에도 말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표준 편차는 5가 되죠. 그래서 이제 1.65, 95짜리 하면 이제 151.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51.75cm가 되겠습니다. 평균 신장 170, 이거 키죠, 키. 표준 편차 5cm일 때 신장 95타일, 50타일, 5타일 뭐 구하래요. 정규 분포 따르고 뭐 신뢰도들은 이런데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95짜리는 이제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 곱하기 0.9, 키 170, 그리고 표준 편차 5, 그러니까 1.645 여기죠. 그러니까 178.23cm고 50% 타일은 평균이죠. 170이고 5% 타일은 이제 그냥 이거 부호만 마이너스 되는 거죠. 이유는 아시죠? 이제 다들 네, 뭐 제가 이렇게 써놨긴 했지만은 이렇게 하면 이제 161.7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95짜리는 이제 178.23, 그 50 타일은 170, 그리고 5% 타일은 이제 161.78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외법이 60분의 1이면 총 길이 30cm인 경우 직선상의 어느 정도 길이에서 감지 가능한지 구하시오. 자, 외법이는 이제 기준 제곱 크기분의 변화 감지역이죠. 자, 이게 이제 60분의 1이래요. 이 30분의 x다. 이건 뭐예요? 0.5죠. 문제는 쉬웠어요. 그래서 정답은 0.5cm가 되는 것이죠. 조종장치 손잡이 길이 5cm, 60도 이동 시 표시장치에서 3cm 이동했대요. CRB, 이거 뭐죠? 통제 반응비죠. 네, 통제 표시, 컨트롤 리스폰스. 네, B와 이제 적합성을 판단하래요. 이거 10번 출제되었네요. 14에서 15년 동안. 참고로 영상에는 출제 횟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책이나 전자책에는 출제 횟수가 다 나와 있어요. 통제 표시비는 뭐 표시장치 이동거리분의 360분의 이동각도 그리고 곱하기 2파이 곱하기 레버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 표시장치 3cm 딸이죠. 그리고 360분의 60도 그리고 2파이 곱하기 손잡이 길이 레버 길이죠. 5cm. 이거 하면은 이제 1.75가 나오는 거죠. 자, CRB는 구했죠. 그 적합성은 뭐냐면은 CRB가 2.5에서 4일 때가 적당하대요. 근데 이거 1.75죠. 그래서 부적절한 거다. 너무 민감한 거죠. CRB는 1.75, 적합성은 부적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물음에 답하라. 뭐 이거 뭐 철권하는 것 같이 뭐 조작하고 있죠. A는 반지름이 15cm고 뭐 움직임 각도가 30도. 뭐 표시장치 이동거리 2cm, 뭐 B는 22래요. 1번 A와 B의 CRB를 구하래요. 통제표시 컨트롤 리스폰. 통제표시 공식은 표시장치 이동거리분의 360도분의 A 곱하기 2파이 곱하기 L이죠. 이동각도 그리고 레버 길이 손잡이. 자, A 한번 볼까요? 자, 이동거리 몇이에요? 2cm죠. 2분의 360도분의 30도 곱하기 2파이 곱하기 반지름. 요거죠, 요거. 레버 길이. 네, 움직인 거. 네. 그래서 이제 15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곱하면은 3.93. 그리고 B 2분의 이제 360분의 20도죠. 그리고 또 2파이 곱하기 이제 반지름 2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49. 그래서 A는 3.93이고 B는 3.49죠. 자, 2번 볼까요? 더 민감한 것은 뭐냐? CRB가 작을수록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더 민감하죠. 뭐 여담으로 이제 민감도가 낮으면 정확한 조종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 시거리가 71cm 그리고 단위 눈금이 1.3cm이면은 시거리가 100cm일 때 단위 눈금을 구하시라. 이거 비례죠. 71대 1.3이면 100대 x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한 게 같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1.3 곱하기 100은 71x. 요거 130이죠. 요거 밑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기로 뚝딱뚝딱거리면 1.83이 나오죠. 정답은 1.83입니다. 71cm 기준 정상 조명에서의 이제 눈금 식별 길이는 1.5mm이고 낮은 조명에서의 눈금 식별 길이는 1.8mm다. 낮은 조명 시 5m 거리의 눈금 식별 길이를 구하라. 비례식 이용하면 되는 거죠. C거리 대 눈금 식별 길이는 이렇게 되죠. 자, 70일 때는 1.8이래요. 그럼 500일 때는 5m죠. 500일 때는 mm냐. 자,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기로 뚜따뚜따 무조건 해보세요. 그래야 암기가 돼요. 하면 이제 12.68이 나죠. 즉 눈금 식별 길이는 12.68mm다가 되는 것이죠. 5m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낮은 조명에서 아날로그 시계 눈금 최소 간격을 구하래요. 자, C거리 대 눈금 식별 길이로 구하면 되죠. 자, 71대 1.8. 이건 왜 나왔냐? 이거 아까 전 문제에서 이제 정상적인 조명이었었죠.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그래서 71대 1.8은 500대 x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아까 전 문제랑 똑같죠? 12.68이 되는 것이죠. 시력이 0.5일 때 링스톤 1.5mm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를 구하래요. 자, 시력은 이제 시각분의 1이죠. 자, 근데 시력이 0.5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시각은 몇이죠? 2죠, 2. 자, 근데 이제 시각은 상수 1 곱하기 상수 2 곱하기 거리분의 틈입니다. 근데 상수의 기본값은 이제 57.3과 6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시각이 2라고 했으니까 2는 57.3 곱하기 60 곱하기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 거리분의 틈 크기가 1.5mm죠. 단위는 1.5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거리는 57.3 곱하기 60 곱하기 2분의 1.5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2578.5mm가 나옵니다. 자, 우리 1000mm가 1m죠. 그래서 이제 환산을 하면은 2.58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58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식 무조건 외우시고요. 또 아무리 간단한 거여도 공학용 계산기로 이거 뚜따뚜따 해봐야지 암기가 잘 돼요. 도로 표지판 글자 크기가 15m에서 이제 높이 3cm인 글자가 있대요. 문자의 높이 대 굵기는 이제 5대 1이라고 하네요. 1번 15m에서 글자를 볼 때 시각. 자, 시각은 공식이 이렇게 되죠. 상수 1 곱하기 상수 2 곱하기 거리분의 틈 크기. 근데 상수의 기본값은 이제 57.3과 60이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57.3 곱하기 60 곱하기 거리는 15m니까 이거 밀리미터로 하면은 몇이죠? 15,000mm죠. 그리고 3cm는 밀리미터가 몇이죠? 30mm죠. 그래서 이거 계산기를 뚜따 하면은 6.88이고 2번 60m에서 글자를 볼 때 문자 높이 이거죠. 15m에서는 3cm니까 60m에서는 몇 cm냐? 요거랑 값이 같은 거죠. 곱한 값이. 그래서 보면은 3 곱하기 60은 15 곱하기 x죠. x 15를 여기 밑으로 하면은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2가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4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높이 대 글자 굵기를 한번 볼게요. 높이 대 굵기는 여기 보면은 5대 1이었죠. 5대 1인데 그러면 지금 문자 높이가 여기 10이니까 굵기는 몇이냐 이거죠. 아까처럼 요거랑 요거랑 곱한 게 같다고 했으니까 x는 5분의 12 해가지고 2.4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은 이제 6.88, 2번은 이제 12cm, 3번은 2.4cm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 무조건 외우시고요. 이것도 외우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비례식 구하는 방법도 아시고 이런 간단한 것들도 계산기로 뚜따뚜따 거려봐야지 암기가 잘 돼요. 작업자가 100개의 부품을 유관 검사하여 20개의 불량품을 발견했대요. 실제 불량품이 40개라면 인간 에러 확률은 약 얼마이냐? 인간 실수 확률이죠, 이게.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부품 개수분의 실제 불량품 개수 빼기 이제 발견한 불량품 개수죠. 자, 보면은 부품 개수는 100개죠, 총. 여기. 자, 근데 이제 실제 불량품은 40이래요. 근데 이제 발견한 거는 이제 20개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 20개를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제 0.2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0.2가 되겠습니다. 비행기 왼쪽 엔진의 신뢰도가 0.8이고 오른쪽 엔진의 신뢰도가 0.9래요. 그럼 다음 신뢰도를 구해라. 자, 한쪽만 고장나도 추락한대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한쪽만 고장 나도니까 이쪽만 고장 나도 떨어지는 거고 오른쪽 엔진만 고장 나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이 이제 0.8 곱하기 0.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0.7이가 되는 거고 양쪽 다 고장 나야 된다는 거는 이제 병렬식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1-1 가로 열고 1 뭐시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값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8 그리고 또 1-0.9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0.9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경우에는 이제 0.72 그리고 2번 경우에는 0.98이 되는 것이죠. 작업자 2명의 각 신뢰도가 0.8일 때 동시 작업할 때 이제 신뢰도를 구하래요. 보통 이게 고장률로 나오죠. 근데 이제 신뢰도가 나왔으니까 거꾸로 하면 되죠. 0.8 0.8 이게 아니고 이제 1-1 뭐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값 대입하면 돼요. 1-0.8 그리고 1-0.8 이거 계산을 하면은 0.9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0.96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그럼 풀어볼게요. 작업자 오류 발생률이 이제 고장률이죠. 15%, 기계 자체의 오동작 확률 10%, 인터럽 기능 오작동 확률 5%일 때 전체 시스템 신뢰도를 구하라. 자,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단 작업자의 신뢰율을 한번 볼까요? 신뢰도 요거 고장률이 15%니까 85죠. 0.85. 기계는 몇이죠? 0.9. 인터럭은 이제 0.95죠. 자, 그럼 이제 신뢰도를 한번 바로 해보면 되는 거죠. 여기가 0.85고 기계가 0.9, 인터럭이 이제 0.95랬죠. 자, 요거 직렬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곱해요. 병렬 관계 이렇게 돼 있는 거면은 1-1 x 뭐시기 이렇게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가로하고 1-0.9 하나 써주고 또 1-0.95 하나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뚜따뚜따거리면 0.84575죠. 근데 이제 백분율화 시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84.58%가 되는 것이죠. 고장률이 다음과 같을 때 신뢰도를 구하라. 자,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패스셋과 컷셋이 있습니다. 고장률 신뢰도 구할 때. 근데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기본이 이제 컷셋인데, 컷셋은 일단 정말 야매로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초승달이죠. 초승달일 때는 이제 그 더하기고요. 그리고 반달일 때는 그냥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더하기인데 그 풀 때는 이제 1-1 뭐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x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고, 패스셋일 때는 이제 거꾸로입니다. 즉 이제 반달 모양이 이제 1-1 뭐시기 이거고요. 초승달일 때는 이제 x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t는 1-1 여기 a, b죠. 그러니까 1, a 넣고 1-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를 한번 구해야 되죠. a 이거 초승달이죠. 그래서 1-1인데 여기 확률들 있죠. 요거를 넣는 겁니다. 1-0.2 이거 하면은 이제 0.28이 나오고, b는 반달이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곱하면 돼요. 0.3 곱하기 0.2 아마 이제 0.06입니다. 자, a값 b값 구해졌죠? 그럼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0.28 곱하기 1-0.06 이렇게 하면은 이제 0.323이 나오죠. 그쵸? 자, 그래서 신뢰도가 0.3이냐? 아니죠. 요거는 고장률들이잖아요. 그래서 신뢰도는 1 고장률이죠. 그리고 요거 0.323이잖아요. 하면은 신뢰도는 0.68이다. 정답은 이제 0.68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그 지칭하는 거 좀 외우시고요. 이거 야매니까 좀 암기가 될 겁니다. 이런 간단한 것들도 계산기로 뚜다뚜다 거려야 암기가 잘 된다는 거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FTA 그림에서 ABC의 부품 고장률이 각각 0.01일 때 최소 컷셋과 신뢰도를 구하래요. 자, 일단 이게 다 0.01이라는 거죠. 고장률입니다. 고장률. 그러면 이제 최소 컷셋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반달은 일단 여기 컷셋이니까 반달은 뭐라고 했죠? 곱하기라고 했죠? 곱하기. 저는 참고로 곱하기를 이렇게 안 쓰고요. 점 하나만 씁니다. 이래도 돼요. 그 X 표시를 왜 안 하면요. 제가 극한의 이제 효율충인데 책 자체를 보면은 알듯이 이거 X는 2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은 한 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2번 하기 귀찮아서 요 점으로 대체합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보자면은 초승달은 요거죠. 요거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확률 계산할 때는 1 뭐시기. 네. 그래서 보면은 t는 일단 자, 여기를 이제 a, b라고 두자면은 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여기 반달이니까. 그럼 이제 a는 뭐냐? a는 이제 a 곱하기 b죠. 그렇죠?
그럼 B는 뭐죠? 초승달이니까 C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A, B 그리고 이쁘게 이렇게 A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A, B, A 플러스 A, B, C죠. 그쵸? 자, 근데 이 곱하기라는 건 뭐냐면요. 요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이렇게 U 집합, 전체 집합이죠. 곱하기는 그 교집합입니다. 즉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A 집합과 B 집합 그리고 A 집합의 공통된 부분이 뭐니? 요거죠, 요거. 즉 뭐냐? B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AB 플러스 ABC죠. 이거를 다시 또 말하면은 이제 AB 한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보면은 요 뜻은 또 뭐냐? 1 플러스 C는 뭐냐면요. 여기 A가 있고 만약에 또 C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U가 있고. 자, 1은 U입니다. 전체 집합. 그래서 이제 더하기는 더하는 거죠. 자, 전체 집합과 C 집합을 다 더하면 뭐니?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전차 집합이겠죠. 즉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거는 즉 AB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 컷셋은 AB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AB 이렇게 되는 거고 신뢰도는 뭐냐? 신뢰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신뢰도는 요거였죠. T는 이제 AB.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AB가 이제 그냥 AB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T는 AB니까 일단 고작률로 하자면은 이제 0.01 곱하기 0.01이죠.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고작률이잖아요. 1을 빼야 되는 거죠. 신뢰도는. 그래서 1-0.01 곱하기 0.01입니다. 이거 하면 이제 0.9999가 나와요. 백분율화를 하면 이제 99.9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신뢰도는 99.99%가 되겠습니다. 썰프 문제로 이제 A와 B를 실시할 때 성공 확률을 구하래요. 그림이 이렇고 A에서 이제 시작을 하자면은 A에서 이제 성공으로 갈 확률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냐? A에서 이제 미개방으로 간 다음에 또 밸브 미개방에서 A로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A에서 이제 바로 성공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에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성공으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A에서 B로 가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A에서 B로 갈 확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A에서 밸브 미개방으로 가는 거 이거 0.2죠. 밸브 미개방에서 A로 가는 거 1이고 A에서 B로 가는 거 0.8이죠. B에서 성공으로 가는 거 0.6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A에서 성공으로 가는 확률은 이거는 아까 첫 번째 경우죠. A에서 밸브 미개방으로 간 다음에 밸브 미개방에서 이제 A로 가고 또 A에서 성공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또 A에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성공으로 가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에서 성공으로 가는 경우를 이제 X로 두면은 요거니까 이제 X죠. X는 0.2 곱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0.8 곱하기 0.6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자, X 0.2X죠, 요게. 이거를 이항시키면은 X-0.2X니까 0.8X.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0.48이죠. X는 0.6이 됩니다. 정답은 0.6이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경우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바로 이렇게 안 가고 여기 A, B 간 다음에 B 성공을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편하게 이렇게 한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야매거든요. 이게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단순하니까 하나씩 끊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네, 공부하는데 편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전문 지식 쌓는 게 아니라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 거라서 네, 항상 야매로 공부하시는 게 되게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0.6이 되는 것이죠. DT에서 이제 ABCD 값과 4개의 곱을 구하래요. 단소수 넷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A는 자 여기가 1이죠. 그러면은 여기 0.3이니까 여기 0.7이고 그쵸? 그럼 또 이제 B는 뭐예요? 0.3 이게 아니죠. 여기를 이제 1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0.4니까 여기는 0.6이고 자 그래서 이제 A는 0.7 B는 0.6 C는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C를 한번 볼까요? C는 이제 여기 있던 것들 다 곱해야 되죠. 그래서 0.7 곱하기 0.4 곱하기 0.8 하면은 0.224가 나온다. 0.224 그리고 또 이제 D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D는 또 똑같죠? 0.7 곱하기 0.3 곱하기 0.2 이거 하면 0.056이 되는 거죠. 그래서 0.056 이게 됩니다. 각각의 값들은 다 이렇고요. 4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0.7 곱하기 0.6 곱하기 0.224 곱하기 0.056 이거는 이제 넷째 자리까지니까 0.005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들이 정답이고 또 요 값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100개 제품 검사 과정에서 정상품을 이제 정상 판정 내리는 것을 히트라고 할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하래요. 자, 요거 이제 1번, 뭐 2번 이렇고 3번 이렇고 뭐 4번 이랬대요. 자, 1번은 뭐냐면요, 정상 제품을 정상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면은 여기를 다 더하면 이제 5가 나오고 95 나오고, 여기 밑으로 이렇게 더하면 7 나오고 93 나오죠. 합은 100이고. 자, 정상 제품을 정상 판매한 것, 이건 뭐죠? 자, 정상적인 제품이죠. 총 93개. 그쵸? 93개 중에서 정상 판정한 것 90개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0.97이고. SN 2번은 이제 불량 제품을 정산 판정한 것입니다. 그럼 불량 제품은 몇 개죠? 7개죠. 7개인데 정산 판정한 거니까 5개죠. 그래서 0.71. 자, NS는 이제 정상 제품을 불량 판정한 겁니다. 그러면 정상 제품은 몇 개이죠? 93개 있죠. 불량 판정한 거 3개죠. 0.03이고. 자, 불량 제품을 불량 판정한 거, 불량 제품 7개고 불량 판정한 거는 2개죠. 그래서 0.29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표가 있으면 옆에 이렇게 다 더해서 이렇게 써놔요. 저처럼. 그러면 이제 풀기가 쉬울 겁니다. 저는 이게 S가 이제 정상이고 N이 이제 불량인데,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거 successful, 성공적이다. 그리고 이거 N은 이제 no, 아니다, 불량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좀 공부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A, B 양품과 이게 정상품이죠. 불량품을 선별하는 기대 비용을 구하고 있대요. 경제적인 대안을 골라라. 양품을 불량으로 판별할 때 드는 비용은 이제 60만 원이고, 불량품을 양품으로 판별할 때 이제 비용은 10만 원이래요. 확률들은 이렇고요. 자, 기대 비용은 시그마 판별 비용 곱하기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를 한번 볼까요? A. 판별 비용은 몇이죠? 자, 양품을 불량으로 오르내지 않을 확률. 이게 60만 원이죠. 네, 60만 원이고, 또 확률은 요거. 판별 시 양품을 이제 불량으로 오르내지 않을 확률이 이제 60%죠. 근데 이제 판별 시라고 했으니까 0.4가 되는 겁니다. 오류를 낼 확률. 네. 그리고 또 불량품을 양품으로 판별 시 비용 이제 10만 원이죠. 근데 이제 불량품을 양품으로 오르내지 않을 확률이 95%인데 오르낼 확률은 이제 5%죠. 그렇기 때문에 0.05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총 24.5만 원이 들고, B 경우는 똑같죠. 이제 60만 원 곱하기 요거는 이제 오르내지 않을 확률이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0.2 더하기 또 10만 원 곱하기 0.2 또 되는 거죠. 그래서 14만 원입니다. 둘 중 뭐가 더 경제적이죠? 돈 많이 더 안 드는 거 14만 원이죠. 그래서 B가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기계작업 분석표래요. 작업자와 기계 유휴, 명령대기 상태라고 해요. 요거를 가 발생되지 않는 이론적 기계 대수를 구하시오. 자, 표가 이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론적 기계 대수는 일단 해설 부분 보면은 인간과 기계의 동시 작업 시간 플러스 인간만의 작업 시간 분의 인간 기계 동시 작업 시간 플러스 기계만의 가공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기계 동시 작업 시간은 뭐냐? 새 작업문 설치죠. 다들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3번 가공 시간 안에 0.8분 안에 0.12분은 세제 작업물 설치를 한 것이겠죠 뭐. 그래서 이제 0.12가 되는 거고요. 기계만의 가공 시간은 선반 가공이 되는 것이죠. 요것들 제일 큰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6이 되는 거고, 인간만의 작업 시간으로는요, 선반 A, B로 이동하는 것 요것들이죠. 0.04분. 그리고 선반 A, B의 새 작업물 준비죠. 요거죠. 그래서 0.04 더하기 0.5하면 0.54죠. 이게 두 개 있는데 이제 하나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에 넣어보면은 0.12 더하기 0.54 분의 0.12 더하기 1.6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6일 때가 되죠. 이거는 이제 우리 대수를 뭐 너 컴퓨터 몇 대 있냐 이랬는데 뭐 2.678대 있어 뭐 이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절상을 합니다. 절상. 올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세대가 되는 것이죠. 5개 공정이다. 예, 물음에 답하라. 작업 공정 이렇게 다 있고, 1공정에서는 뭐 20초 걸리고, 2공정에서는 뭐 10초, 15초 이렇게 걸린대요. 자, 주기 시간은 제일 긴 작업을 고르면 됩니다. 요거죠. 그래서 20초. 자, 2번 시간당 생산력은 뭐냐면은 주기 시간분의 60분입니다. 네, 1시간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거 3600초죠. 주기 시간 20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8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효율은 공정 개수 곱하기 주기 시간 분의 이제 작업 시간 다 더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자, 밑에 거 한번 볼까요? 공정 개수 5개 있죠. 주기 시간 20초죠. 그리고 또 시그마 이제 작업 시간의 합들 요것들이죠. 요것들. 그래서 뭐 20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13 더하기 8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이제 66%가 나오는 거죠. 네, 여기 퍼센트가 이렇게 단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20초 그리고 180개 그리고 66%가 정답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 공식들만 외우시면 되겠죠. 한 개 제품을 만드는데 기계 장착 시간 2분, 그리고 기계 자동 가공 시간 4분일 때 두 대의 기계로 작업할 때 작업 주기 시간과 시간당 생산량을 구하래요. 자, 작업 주기 시간은요, 이제 장착 시간 더하기 가공 시간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2분 더하기 4분이죠. 그래서 이제 6분. 자, 시간당 생산량을 구해라. 시간당 생산량은 아까 문제처럼 이제 주기 시간분의 이제 60분이죠. 그리고 기계수 하면은 이제 주기 시간은 6분이니까 또 이제 6분의 60 곱하기 기계 대수 2대죠. 그래서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주기 시간은 6분이고 시간당 생산량은 이제 20개가 되는 것이죠. 기계 한 대에 11개 공정 소요 시간이래요. 주기 시간이랑 시간당 생산량이랑 공정 효율을 구하라. 자, 표가 있는데 이제 주기 시간은 단순하죠. 제일 긴 거 고르면 됩니다. 뭐 요거죠. 3분. 시간당 생산량은 이제 주기 시간분의 60분이죠. 그리고 저 기계 수 하면은 이거 제일 긴 거 요거였죠. 3분 해서 60분 해서 기계 대수 한 대죠. 그럼 20개. 공정률은 이제 작업수 곱하기 주기 시간분의 총 작업 시간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작업수는 몇 개죠? 11공정이죠. 그리고 주기 시간은 몇 분? 3분이죠. 총 작업 시간은 요거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0.5455인데 100분율화 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이제 54.55%가 나오는 것이죠.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